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것은 질문입니까? 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입학 인터뷰 질문 60개에 대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대답을 담아냈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찾아내기 위해 던지는 질문과 천재적인 답변들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영리하다고 생각하나? 케임브리지 법학과. 정말 곤란한 질문이다. 겸손하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자니 영리한 학생들만 다닌다는 옥스브리지 면접관이 그 말을 고지들어 불합격할 것만 같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스스로 바보임을 증명하는 꼴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영리함을 지나치게 확실하는 사람은 현명하지 않거나 배움에 대한 열의가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배움에 대한 열의는 뛰어난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만약에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대답으로 안전을 꾀한다면 옥스브리지의 출중한 학생이 되기에는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예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영리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교활한 사람이거나 혹은 바보임을 대놓고 떠벌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말 영리한 사람은 영리함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영리함을 감출 줄 아는 것이야말로 뛰어난 영리함인 것이다. 예, 이 대학에서 공부하기에는 충분히 영리합니다. 라고 위풍당당하게 대답해보면 어떨까? 면접관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아니면 껄껄 웃을 것이다. 사람들은 옥스브리지 영리해 보이는 학생들에게 종종 불신과 시샘의 시선을 던지곤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오히려 그것을 즐길 준비가 된 학생을 학교가 왜 환영하지 않겠는가? 사람은 언제 죽는 걸까? 옥스퍼드 의과대학. 보통은 심장이 멈추고 피가 돌지 않으며 숨을 안 쉬면 죽었다고 본다. 그래서 예로부터 의사들은 사망 선고를 하기 앞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혹시라도 숨을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에 거울을 대보았다. 만약에 거울 표면에 습기가 생기면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거다. 하지만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한 지난 반세기 동안 의사들은 심장이 멈춘 환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살려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CPR이라고 줄여 말하는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치료가 대표적이다. 상황이 이러니 이제는 단순히 심장이 멈추었다고 해서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 대신 요즘은 임상적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다. 임상적으로 죽었을 뿐인 사람은 종종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소생술에도 한계는 있다. 심장이 멈추면 혈액순환도 중단되며 즉각적으로 육체, 특히 두뇌에 손상을 입히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두뇌는 혈액순환이 멈춘 지 3분 안에 심각한 손상이 없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면 소생의 희망은 없다.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은 죽음을 정의할 때 두뇌의 죽음, 즉 뇌사에 초점을 맞춘다. 시각장애인이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면 살인인가? 케임브리지 법학과. 케임브리지 질문 내용은 이렇다. 스미스는 존스가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존스가 시각장애인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좋아하지 않았던 스미스는 존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도록 방치했다. 이것은 살인인가? 우리는 사건의 개요를 듣고 가장 먼저 스미스의 침묵에 경악한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인가? 시각장애인이 절벽으로 걸어가 떨어지도록 방치하다니 말이다. 이건 분명 유죄인 것 아닐까? 그러나 영국 법정에서는 살인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존스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존스의 죽음을 분명히 예상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존스를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존스를 실제로 절벽에서 민 것도 아니고 그가 절벽을 향해
걸어가도록 유도하지도 않았다. 스미스가 살인을 의도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다.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만약 스미스가 존스를 싫어하는 이유가 존스가 죄 없는 시민들을 재미삼아 죽이는 갱단 두목이어서라면, 더군다나 존스가 현재 다른 희생자들을 감금해 두고 있는 상태라면, 그렇다면 스미스는 더 이상 악랄한 범죄자로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스미스가 살인자이고 존스가 희생을 막기 위해 애쓰는 영웅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건을 보는 시각이 또 완전히 달라진다. 법률은 반드시 주의 깊게 적용되어야 하며, 재판관과 배심원은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반드시 정황상의 증거가 아닌 실제로 입증 가능한 증거만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범죄 동기에 관해 멋대로 상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스미스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바로 과실치사다. 과실치사란 극도의 부주의나 무능력 혹은 중과실을 통해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자신의 신장을 팔아도 될까? 케임브리지 의과대학. 장기이식이 처음으로 일반화된 1960년대부터 의료계에는 필요한 기증 장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문제가 생겼다. 미국과 유럽에서만 어림잡아 17만 명의 사람들이 신장을 기증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5천여 명이 이 대열에 합류한다. 이식수술에 쓰이는 신장은 대부분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온다. 하지만 사람은 보통 하나의 신장만 갖고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을 받는 일도 가능하며, 영국에서는 대략 10건 중 하나, 미국은 4건 중 하나이다. 그런데 신장이 필요한 환자 모두가 마음씨 좋은 친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절박한 몇몇 부자 환자들이 저개발 국가에서 신장 기증자를 찾기도 한다. 신장 한쪽의 가격은 미화 5,000달러를 넘어서기 때문에 파키스탄이나 콜롬비아의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장기 매매의 유혹에 넘어간다. 대부분의 국가는 장기 매매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신장 이식이 필요한 부자 환자들은 필사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절실하다. 필요와 필요가 만나 불법 시장이 형성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최소 약 6천 건의 신장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파키스탄에서는 주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신장을 하나만 갖고 살고 있는 마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질문이 사람이 타인의 신장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는 아니었다. 하지만 먼저 이 질문에 답해볼 필요가 있다.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답은 아니오이다. 물론 대가가 우선 되지 않은 인도적 행위로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일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여기에 돈이 얽혀들면 돈이 중심이 되어버린다. 생면부지의 가난한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잘 사는 나라에는 돈을 받고 신장을 파는 기증자가 좀처럼 없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장기 매매를 하는 이의 절대 대다수가 가난한 나라에 산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이나 가족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우리 질문의 초점이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의 관점에 맞춰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대답은 위 경우만큼 분명하지가 않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에 사는 나는 기증자가 신장을 팔아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누군가 자신의 건강과 돈을 놓고 저울질해야만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본인이나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고통과 위험을 감내하는 사람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하기도 한다. 그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원인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 부족과 극심한 빈부격차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옥스포드 대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대학들로 입학 인터뷰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학들의 입학 인터뷰에는
학생들의 학문적 역량과 분석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